안녕하십니까. 유공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참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유한양이 이제 렉라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나서 장 초반에는 급등하면서 11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썼는데, 어쨌든 간 역시 이제 제로 소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시초가에서 이제 10만 원대, 11만 원대 지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음, 이게 좀 우리나라장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소멸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이미 팔아 제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버리면 대량으로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저도 참 호되게 많이 당했었고, 뭐저 개인적으로 이제 당했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주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YIK라 불리는 YC, 이제 YC가 HBM 뭐 검사 장비 관련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2010년도 당시에, 이때죠, 이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때 삼성전자가 이 작은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중에 매수를 했다가 호되게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6천 거의 5, 600원에 매수에다가 했는데 장후반에 5,500원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이 기업에 했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더 삼성전자 파워가 더 셌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기업이라 이 작은 기업에 지분 투자해서 이제 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냐. 정말 그 눈물의 손절을 했었어요. 진짜. 아니 삼성전자가 투자했고 그리고 정말 자리도 너무 좋았거든요. 런 자리였었으니까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진짜 삼성전자 지분 투자한다고 그러면 진짜 점상 가는 거 아니냐 뭐 진짜 뭐 따상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날 이제 장중에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온 거야 이렇게 시초가에 뜨다가 급락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빌빌거리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겨우 다시 이제 한번 또 위로 상방으로 결국에는 갔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HBM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유한양이 정말로 이 폐암치료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와 기적을 만들 거라 믿고 있고, 폐암 치료제로서 렉라자 그리고 렉라자와 이 얀센의 그 리브리반트의 병요법이 충분히 이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타그리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서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어 약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 충분히 이제 급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그 역사상 신고가잖아요. 지금 유한양행이 참 오래된 기업인데 그죠? 1980년 상장 이후로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인데 오늘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메이저 수급들이 올려줄까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 정말로 저는 앵라자에 대한 평가 정말 훌륭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요 기관 외국인도 훌륭하다 생각하고 있을 거고 오늘 여러 가지 뭐 대신증권이니 여러 가지 리포트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그 사람들 팔아짓기려고 넘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미래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2의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수 있고 제2의 일라일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다. 근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역사상 최고가에 사고 싶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 특히 이 기관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들은 흔히 말해서 개인들을 엄청나게 털어서 자기네들이 사기 위해서 엄청 흔들어 제낀 다음에 차라리 뭐 9만 원, 8만 원, 7만 원대 사겠죠. 근데 그때 사도
비싸지 않아요. 왜 앞으로의 맥락의 가치는 충분히 재평가되고 충분히 더 올라가도 될 충분한 메리트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싸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의 이 승인이 낮다고 해서 이게 뭐 점성 가고 뭐 상한가를 가고 20% 올라갔을 때 사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이 개인 투자자 중에서 빅머니, 정말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땡겨준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 좋다고 한다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는 거를 인정해 용인시켜줄까요? 납득시켜줄까요? 안 그렇게 봅니다. 유한양행이라는 회사 정말 메이저 회사고 정말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정말 탄탄한 기업인데 이 메이저 수급들이야말로 싸게 사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4,000원이라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딱 94,000원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94,000원, 3,000원 이 라인은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내일이죠. 결국에는 이 94,000원 라인을 깨고 들어갈 것인가? 그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다시 쌍바닥을, 이 검은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5일선의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또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 5일선을 지켜주면서 21선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단기적인 어떤 추세를 만들어져 있는 5일선 빨간색 선인데, 5일선, 21선을 지지해주면서 버텨주고, 그 다음에 이 가격대에서 기가 외국인데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 오늘 기가 외국인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쵸? 기가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특히 뭐 기관들은 뭐 190만 주를 팔아버렸죠. 연기금이 50만 주를 팔아버리고. 이거는 뭐예요?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개인 투자자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격대를 이렇게 지켜주면서 이렇게 승보를 해주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야금야금 사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상방의 길이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과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진짜 역대급 이제 그 장대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 실렸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유한양에 장타하고 싶다시는 분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9만 원 이때 언저리 8만 원, 9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모아놓는 거 저 괜찮다고 봅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길게 본다면 모아가는 전략을 쓰는 게 맞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대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터졌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이미 터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만약 이 종목이 정말 더 갈 거였으면 물론 뭐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양봉으로 어느 정도 10만 원이나 9만 5천 이상에서 가격이 마무리되겠죠. 아니면 적어도 매물대 이 전 저항이었던 이 10만 원 이상은 돌파하고 마감을 했겠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터진 양봉도 사실 위험한 건데 거래량이 터지는 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메이저 수급들이 팔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위상향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면 10만 원에서 돌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당분간은 유한행에 대한 기업은 되게 좋고 중장기적으로 유한행은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익 실현하면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일단 맞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의견이 맞잖아요. 근데 내일 갑자기 기관 외국인들이 다시 이 산 물량보다 더 많은 수량으로 다시 매수해버려서 갑자기 20% 끌어올리면 뭐 저는 틀린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로서 나온 지표, 시그널 사항으로는 일단은 이제 매도 사이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익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하시고 특히 10만 원 이상이신 분들, 내가 좀 길게 보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조금 길게 보면서
분할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뭐 유한양이 떨어지면서 뭐 HLB도 떨어지고 뭐 좀 많이 떨어지고 코로나 관련주도 많이 떨어지고 좋은 모습은 좋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 중에서도 이 CDMO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 특히 ST팜은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순환매가 될 수 있을지언정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20만 원 앞두고 있다.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성형 반등 나왔던 바이넥스 오늘 CDMO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어쨌든 간에 뭐 유한양행의 이 이슈는 우리나라 국회바이오의 대전환점을 만들어주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에서는 특히 고점에 있는 종목군에서 비코즈가 나왔다 이러면 일단은 어 절반이든 뭐 3분의 1이든 다 실현을 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좀 뉴스의 흐름은 뭐 체크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근데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것 말고도 뭐 알레르기 뭐 치료제 같은 뭐 그런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결과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렉라자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가시화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유한행이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길게 보실 분들은 8만 원, 9만 원에서 그러면서 하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고생 많으셨고요. 성투하시고 굿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